멕시코가 한국을 압도하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역대 전적이 말해주던 우위는 끝났다고 봐야 해요. 멕시코의 피파 랭킹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경기에서 증명되었어요. 특히 손흥민의 투입 후 완전히 경기가 변화되었어요. 월드클래스 선수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경기력 변화가 이를 증명합니다. 멕시코 해설자의 발언을 여러 번 다시 듣고 스페인어 스크립트까지 확인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투입에 대한 그의 평가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시아 최고라는 평가는 익숙했지만 어제 그의 발언은 대륙을 초월했습니다. 멕시코는 자신들의 자랑인 히메네즈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비교하며 자국 선수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파 랭킹 13위 팀이 더 낮은 순위의 팀을 이기지 못했다는 비판도 없었고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를 보유한 팀을 상대로 선전했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비판은 언제나처럼 그들의 감독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8승을 거두는 동안 4번패했고 최근에는 3연승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앞둔 멕시코는 한국과의 무승부를 이변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다행이라는 반응이나 팀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약팀에게 패배하면 엄청난 열기가 고조되고 강팀에게 비기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등 어느 나라나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멕시코는 이전부터 한국을 강팀으로 묘사하며 쉽게 이길 수 없음을 강조했고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발언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선수들보다 뛰어나다는 전제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없는 대표팀이었다면 멕시코는 한국을 어떤 팀으로 묘사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멕시코의 관점에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버린 한국에 대한 인상과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후반전 한국을 향한 다른 차원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패널들은 멕시코가 충분히 비결 자격이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들이 13위 팀임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강팀을 상대로 끝까지 추격하고 결국 패배하지 않은 약팀의 해설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또한 전반전 한국의 시스템을 비판하며 무조건 칭찬을 보류했고 후반전은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투입되었다는 말로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원로는 그런 한국팀을 상대로 시스템적 문제를 보인 아일스의 축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후반전 한국을 상대로 정비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히메네즈와 인터뷰를 가진 아나운서 또한 전혀 아쉬운 무승부 이후의 얼굴이 아니었고 마치 이긴 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한국팀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월드컵에서만 2번 만나 모두 패배했고 최근 3연패를 당한 팀에게 우리가 비겨도 만족스러운 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경기력은 오직 후반전에만 나타났다는 부분입니다. 세계 13위 팀이 절대 우세를 점할 수 없는 팀이라면 월드컵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16강 이상을 노려야 하지만 특정 선수가 뛰는 상황에서만 강팀이라면 월드컵을 1년 남기고 대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 축구를 스스로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며 손흥민 보유팀의 내면을 분석해야 합니다. 나아가 월드컵에서 절대 손흥민만 막으면 되는 팀이 되어선 안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를 향해 쏠릴 상대국 감독들의 플랜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월드컵이 내일 개막하든 내년에 개막하든 상대의 스태프, 선수들, 팬들, 언론인들까지 한국의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지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존재가 한국팀에 주는 임팩트는 초월적이며 미국전의 전반전과 멕시코전의 후반전에 우리는 분명 강팀이었으며 7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전 세계의 나라들이 얼마나 전쟁 같은 혈투를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이기고 싶어 하는지가 담겨 있고 그들이 부러워한 한국의 저력에는 우리 입장에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월드컵을 1년 앞두고 모든 축구 강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정체된 사이 급성장한 한국 축구에 상당한 부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원래 세계 축구에서 강팀이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스페인 등 신개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정상 도전을 현실적으로 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흥민과 김민재의 존재가 멕시코를 압도하는 빅네임이었고 많은 국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대로 멕시코가 가진 저변은 우리가 앞으로도 따라가기 힘든 특별함입니다.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나라에서 엄청난 수의 유소년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팀은 A팀에서 D팀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독은 경기마다 다른 선수들을 투입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면 자신들조차 베스트 11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한국은 주요 선수 몇 명을 제외하면 전혀 다른 팀이 됩니다. 특별한 천재들이 시대마다 나타나 한국 축구를 분업시키고 있지만 평균값을 구하면 한국 축구는 냉정하게 멕시코를 압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손흥민 보유국은 특별한 표현이지만 그가 없는 대표팀의 실력이 얼마나 평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를 보유할 수 있는 동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기회인지 또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경기 후반전에 손흥민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고 멕시코 입장에서도 손흥민 없는 한국에게 거둔 승리로 엄청난 환호가 터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우리에게 손흥민이 있습니다. 공격수의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특권인지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9일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식 발표를 통해 새 감독으로 부임했음을 알렸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EPL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는 2년 계약을 체결하며 잉글랜드 무대에서 감독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은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기존 감독이었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가 구단주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노팅엄과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구단주와의 불화로 경질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곧바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나키스 구단주는 평소 친분이 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차기 감독으로 낙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여름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지 2시즌 만에 팀을 떠났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후임으로 토트넘에 부임한 그는 기존 4년 계약의 절반만 채웠습니다. 경질 이유는 단연 성적 부진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승리하며 2007년도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첫 트로피를 안겼지만 리그에서의 처참한 성적을 만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에서 17위로 강등권 직전까지 추락했습니다. 노팅엄으로서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기 원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충분히 매력적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시절에도 높은 라인과 함께 공격 위주의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큰 관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은 마치 노팅엄이라는 행성의 극성을 바꾸는 일과 같다라며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술을 보여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노팅엄 부임을 위해 여러 제안과 손흥민 제외 기회까지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선 소속 톰 바클레이 기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축구를 구사할지는 정말 흥미로울 것이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LAFC, 레버쿠젠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EPL 복귀를 원했고 해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LAFC의 제안을 수용했다면 제자 손흥민과의 재회도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택하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로 향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고 MLS의 새로운 스타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EPL만을 고집하며 제자와 스승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뚝심으로 제자와의 만남까지도 철저히 외면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노팅엄에서의 뛰어난 성적으로 이어질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